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롱드 그레이시의 그레이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마 지금 한 3, 4개월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영상이 안 올라오네요. 잘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생존 신고합니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조금 바빴거든요. 어,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로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제거해 가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그동안 저는 퍼스널 컬러 자격증도 땄고요. 메이크업에 관심이 좀 많았어서 메이크업 관련 수업도 3개월 동안 정주행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좀 노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팠던 동안에 노래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서 공연도 제가 해보겠다고 계획서 써서 제출을 하고요. 그 중에 몇 가지 공연은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허가가 떨어져서 버스킹 공연 하러 다니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그랬고요. 또 사실은 바쁜 와중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었겠지만 아프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중이다 보니 체력이 아프기 전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장거리 운전을 한다거나 조금 힘든 일을 좀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오면 그 다음날 기운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영상까지 찍을 여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에게 지금은 쉬는 게 좀 필요하구나, 좀 쉬자 싶어서 몇 달 쉬었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요.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하게 지금 전절제를 하시고 확장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혹시 뭐 전절제하고 복원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절제는 무엇인지, 전절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동시복원, 확장기, 그 다음에 보형물 복원, 아니면 자가 조직 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측 전절제였어요. 유전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뭔가 발생하거나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양측 가슴에 있는 조직을 모두 다 전절제를 하였습니다. 전절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안에 있는 조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선이나 이런 조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 한 겹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남자의 가슴을 갖게 되는 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직 30대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로서 조금 가슴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가슴을 잃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측 동시 복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부 상태의 탄력도나 어떤지 남아있는 조직의 피부 조직의 크기 자체가 복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절제를 해내면서 동시에 복원하는 수술을 같이 받게 되었었는데요. 전절제의 경우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 자가 조직, 지방이나 근육을 떼어서 이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자가 조직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아니라 두 쪽 모두였기 때문에 몸에서 그만한 근육을 다 떼어내면 또 그 부분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지방량이나 뭐 이렇게 근육량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경우일 때는 보형물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자가 조직 복원을 선택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냐면 배에 있는 근육을
잘 안 쓰는 근육을 좀 이렇게 떼어내서 이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등 부분 있잖아요. 등 부분에 있는 근육을 띄어서 자가 조직으로 이식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성형외과에서 진행이 될 텐데 갖고 계신 근육의 양이라든지 지방의 양이라든지 떼낼 수 있는 조직의 양은 어쨌든 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가 조직으로 하신다면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수술을 하고 뗀 거를 다시 또 여기서 수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술이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자가 세포들을 통해서 복원되는 거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겠죠. 덜하고 조금 더 내 몸같이 내 몸이니까 조금 불편감 없이 회복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보형물밖에 옵션이 없었어서 선택을 했고요. 아마 성형외과에서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게 되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은 혹시 조금 보형물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슴 사이즈가 조금 작았다면 조금 더 큰 걸로 가능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받쳐주는 것과 미용 목적으로 받쳐주는 것과 피부 한 장, 습자지 같이 얇은 그 종이 한 장 같은 피부 한 장 안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질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겠죠. 너무 무거운 거 넣으면 찢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서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성형외과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다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슴 사이즈와 최대한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그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얇아서 무리가 된다면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슴 사이즈와 비슷하게 그래도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작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 복원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전절제 하였습니다. 저 보형물로 복원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1년이 된 입장에서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술하고 한 6개월까지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되게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옷 사이에 그 어린이들 노는 그 볼풀의 플라스틱 공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엎드리지 못하십니다. 평생. 저도 엎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쳐주고 있는 피부 조직이 굉장히 얇은 습자지 정도의 얇은 피부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보호대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뭔가 그 압력을 가한다거나 피부가 찢어질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들면 복원 불가능이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엎드리는 걸 금하십니다. 그 나와 있어요. 엎드리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이제 평생 엎드려서 등 마사지는 못 받는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복원을 하고 나서 진짜 한 6개월, 7, 8개월 될 때까지 옆으로도 못 누웠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보형물이 자리 잡고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물감이 많이 들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에 힘이 돌아오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저는 운전대도 못 돌렸어요. 지금도 여기에 힘을 써서 돌리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탑바통 닫거나 열거나 하는 것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가슴이 근육에 힘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남편 불러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아예 가슴 없이 사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자가 복원하시게 되는 경우들은 저는 안 해봐서 솔직히는 모르겠는데, 수술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셨어요, 초반에. 왜냐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나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에서 근육을 띄셔서 복원하신 분들은 누워있기도 힘드시겠죠, 사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또 아니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근데 좀 하나 부러운 건 그분들은 엎드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터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좀 보형물이기 때문에 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좀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주짓수 뭐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못합니다. 가슴에 무리 되는 운동은 절대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가도 평소에 좋아했는데 아마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트랑가라는 자세로 이렇게 바닥을 짚고 가슴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달 전쯤? 그 수술 끝나고 한 9개월? 10개월 좀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조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는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을 수는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한쪽만 전절제 하셨어요. 그리고 복원을 하시려고 마음을 드셨어요. 보형물로 할까요? 자가복원으로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가복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내 몸 상태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보형물은 좀 불편하고 이물감 들고 조심해야 할 게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도 다시 여성성을 뽐내며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대신 보형물은요 이렇게 한번 넣었다고 해서 평생 쓰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때는 한 번씩 이렇게 보형물을 갈아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보험 비용을 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아껴 놓으셨다가 또 수술할 때는 이제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미용 성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다 계산해 놓으시고 저축해 놓으셨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분절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저는 부분절제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가슴이 이렇게 있는데 병변이 요만큼 있다. 그럼 고기 주의를 해서 파내는 거예요. 그 부분만 제거해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진 않으시겠죠. 뭐 크기가 작아질 수는 있고 상처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 벗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에서는 부분절제 하시게 되면 내 몸에서 떼어내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셔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나쁘지 않겠죠. 대신 부분절제 하시는 분들은 항암이나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방사선 치료가 하게 될 수도 있으십니다. 방사선 치료가 저는 안 해봤지만 주위에 비슷한 시기에 아프셨던 분들이 이렇게 뵈면 방사선 치료도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막 울렁거리고 이러는 거는 항암보다 좀 덜하지만 피부가 많이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막 껍질 벗겨지고 시뻘개지고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건강해지시니까 부분절제는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전절제를 안 해도 되신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오늘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가발 안 썼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발 안 쓰고 이거 제 머리입니다. 많이 자랐죠. 많이 자라기도 했고
음. 막 이렇게 곱슬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원래 그렇게 곱슬거리는 머리는 아니었는데 새로 난 머리 보니까 많이 곱슬거리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곱슬거리게 나신대요. 아이, 곱슬거리면 어때요? 새로 났는데 대머리보다 낫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조만간 또 다른 이야기들로 또 뵙겠습니다. 아마 이제 암에 대한 얘기, 또 회복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해나갔는지, 어떻게 즐겁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